자, 이제 우리 프린트물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허위 표시 내지 통정 허위 표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인데, 자, 그게 우리 98페이지 교재 보시면, 자, 허위 표시 내지 통정 허위 표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인데, 이 내용도 자, 일단은 우리 프린트물 가지고 해결을 하시죠. 네, 그렇게만 좀 정리를 하시고, 자. 자,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는 자, 아까 우리 보셨듯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라는 사실을 표의자가 알고 있는데 요거는 혼자 알고 있으면 요거는 뭐였습니까? 비진위 표시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짜고 상대방하고 짜고 그러니까 통정했다라고 하면 요거는 요게 이제 108조에 나오는 허위 표시 내지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통정 허위 표시는 아까 요거 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요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거와 함께 연결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자, 우리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십시오. 자, 프린트물 3페이지에 11번 예, 그 밑에 구체적인 예에서 고래 나오는데 자, 그거 보시니까 자, 통정 허위 표시는 요렇다라는 겁니다. 요런 내용인데 한번 보십시오. 채무자 갑은 자신의 채권자 A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친구하고 짜고 자, 매매한 것처럼 가장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가장이라는 말이 통정 허위 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왜 가장이라는 표현, 가장 이혼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장 이혼. 실제로는 이혼할 의사도 없이 뭡니까? 이혼한 것처럼 이혼 서류 꾸몄다. 그러니까 혼자 그런 게 아니라 뭡니까? 상대방하고 짜고. 예, 그게 바로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전부 뭡니까? 통정 허위 표시다. 그래서 가장 매매다라고 하면 뭡니까? 예, 매매 계약을 통정 허위 표시를 했다. 그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짜고라는 표현도 나오고 가장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이게 전부 다 통정 허위 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요 통정 허위 표시는 자, 여기서 한번 보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부동산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갑한테는 A라고 하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얘한테 돈을 1억을 빌려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가 돈을 안 갚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A는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 부동산이 있으면 이거 강제 집행해가지고 1억을 어떻게든지 회수해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게 강제 집행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갑이 친구하고 짜고 요거를 뭡니까? 을어명의로 재산을 이렇게 빼돌려 놓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갑은 즉 의사 표시라는 갑은 자, 진짜 이 사람은 을하고 매매할 의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마치 매매한 것처럼 꾸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알고 혼자 알고 있으면 요거는 비진위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하고 짰죠? 뭐 통모, 통정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래 되면 요게 통정 허위 표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로서 야들이 짜고 매매한 것처럼 꾸몄다라고 하면 요 매매 계약을 뭐라고 부릅니까? 가장 매매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가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통정 허위 표시는 우리 금방 보니까 통정 허위 표시는 자, 요거 저 좀 지울게요. 자, 매매할 의사도 없이 매매한 것처럼 계약서 써가지고 얘한테 빼돌려 놨다. 이렇게 되면 통정 허위 표시는 첫 번째 자, 통정 허위 표시의 당사자 간입니다. 그래서 자, 108조 1항을 보니까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선 항상 뭐가 되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무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무효, 요와 관련돼서 우리가
몇 개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뭘 확인하냐라고 하면 일단 우리 무효가 나오면 무효는 항상 가는 길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효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주느냐, 아니면 만약 이게 불법 원인 급여라는 데 해당이 되면 요거는 원칙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갑이 친구를 하고 짜고 재산 빼돌리는 행위, 요거는 자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이 되면 요건 뭐가 되는 겁니까?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이 돼서 넘어간 거 이거 못 찾아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무효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요거는 부당이득으로서 다시 무효 등기 말소하고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 자체는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반사회적인 무효로서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이 되는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불법 원인 급여 할 때 불법 이거는 뭡니까? 103조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03조 반사회적인 행위만 불법 원인 급여 746조하고 결합을 하지 다른 무효들은 전부 뭡니까?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다 돌려준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친구하고 짜고 재산을 빼돌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원조 교체 하실 생각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사회적인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나는 반사회적인 행위 안 한다. 일반적으로 하면 반사회적인 행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사업하다 쫄딱 말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채권자를 막 쫓아와가지고 자 뭐 아파트 내놔라 이런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거 채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같으면 순순히 내주겠습니까? 아니면 위치 이동 다음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치 이동을 시켜 놓겠습니까? 위치 이동 시켜 놔야죠. 그래야지 뭐 어떻게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치 이동시키는 것 자체가 그거는 반사회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똑같고 그래서 요거는 반사회적인 행위는 아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받을 수가 있지 나중에 불법 원인 급여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리고 불법 원인 급여는 항상 103조 반사회적인 행위하고만 결합을 합니다. 그거 하나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자 그러면 보십시오. 갑이란 애가 을하고 짜고 재산 빼돌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A 자, 요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아까 말했듯이 무자력 상태가 된다. 개털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강제 집행할 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재산 빼돌려 놓으면 얘는 자 여기 가가지고 이거를 확 깨버릴 수가 있겠느냐? 즉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아까 왜 채권자 취소권은 금전채권 더하기 사회행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A의 채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사회행위는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야가 가지고 있는 게 금전채권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자 A는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을 취소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즉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는 자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대상해서 요래 나오죠. 자 통정 허위 표시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 그게 나오죠. 그리고 자 프린트물 5페이지 자 통정 허위 표시에 자 양괄로 1번 당사자 간의 효력에서 무효 나오죠.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이 무효는 불법 원인 급여냐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되느냐.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라 뭡니까?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거 확인하시고 뒤에 보니까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느냐라는 말이 나오죠. 자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요래만 해놓으십시오. 요래만 해놓고 자 요거는 자 우리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래 안전을 침해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건 자체도 까다롭고 잘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근데 우리 시험 범위와 관련돼서 채권자 취소권이 딱 2번만 나옵니다.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 딴 데는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게 즉 우리 시험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말이 거의 못 볼 겁니다. 딱 2번이 나왔는데 오늘 2번 다 봤습니다. 아까 어디서 봤습니까? 이중매매에서 봤죠. 그리고 여기서 다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되고 한 번은 안 되고 그건데 자 그것도 필요 없고 자 여러분들 일단 통정 허위 표시를 해가지고 재산 빼돌리면 채권자는 이거
취소하고 재산을 복귀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만 해놓으십시오. 자,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자, 차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거 보면 무효행위 추인이라는 말 나옵니까? 추인. 추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후 동의. 요게 추인입니다. 그래서 자, 139조에 무효행위 추인이 되는가 안 되는가라는 그 말 나오죠. 동그라미 3번 보니까 무효행위 추인이 가능한가라는 말 나옵니까? 예, 그래서 거기다가는 요렇게 씁니다. 오. 그래서 요렇게 해놓고 자, 더 중요한 게 자, 그 괄호 뒤에다가는 오. 요렇게 해놓고 뒤에다가 요래 하나 씁니다. 비소급효라는 말을 자, 요거를 꼭 쓰십시오. 요게 더 중요합니다. 자, 무효행위 추인 가능하고 추인하면 비소급효라는 거 요래만 해놓으십시오. 요래 해놓고 요거도 어차피 무효 취소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제가 뒤로 돌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요거는 알고 가십시오. 자, 뒤에 어차피 반복을 하겠지만 자, 예를 들면 여기에서 통정 허위 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통정 허위 표시를 했다.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이 뭐다라는 겁니까? 무효다라는 겁니다. 근데 며칠 뒤에 자, 당사자 갑을 두 사람이 이거를 추인을 합니다. 추인을 하면 요게 뭐가 되는 겁니까? 사후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인을 하게 되면 요 매매 계약은 이제 뭐로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유효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유효가 되는 시점이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가 된다라는 겁니까?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요서부터 유효가 되는 겁니다. 즉 소급이라고 하는 것은 효력이 거꾸로 쳐올라가는 것을 소급효 내지 소급한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근데 무효행위 추인, 즉 무효인 행위도 사후 동의를 통해서 유효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렇지만 요게 추인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무효행위가 여기서부터 유효가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유효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소급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봐놓으십시오. 됐죠? 자, 근데 다음 시간에는 또 딴소리를 할 겁니다. 소급효 있다고. 그런데 그거는 무효행위가 아니라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2월 3일 날 제가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까지. 요렇게. 자, 요게 다입니다. 요까지만 요래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요거는 자, 통정 허위 표시는 어차피 당사자 사이의 법률 관계는 뭐 요 정도만 보시면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통정 허위 표시는 항상 제3자가 엮여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자, 을은 지명의로 등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 등기는 요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요 등기도 뭐가 되는 겁니까? 무효 등기다. 무효 등기는 갑은 언제든지 뭡니까? 말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됐죠? 그래서 자, 이래 생각하십시오. 등기가 무효면 뭡니까? 말소의 대상이 된다. 같은 미음 돌림입니다. 됐죠? 이렇게만 해놓고 자, 그러면 요 무효인 등기를 이렇게 병이라는 애가 넘겨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요 등기는 이제 유효가 되는 겁니까? 여전히 무효입니까? 여전히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제가 있으면 뒤에도 항상 그 영향은 따라붙는 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법에서는. 자, 되겠죠? 자, 보십시오. 제가 오늘 살인을 했습니다. 자,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 이제 지금 뭐 어떤 형사적으로 뭐 제 이제 개인적인 뭐 주민등록에 살인이 나오나? 가족관계 증명서 뭐 이런 거를 떼보면 아, 저 인간 살인자다라는 거 그게 나타날 거 아닙니까? 살인죄로 제가 10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살고 나오면 살인죄 기록이 없어집니까? 여전히 남아있겠습니까? 남아있죠. 그러니까 죄 죽어야지만 죽어보면 이제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한번 살인을 저지른다라고 하면 걔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기록은 없어지겠습니까?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집니다. 똑같습니다. 앞에 뭔가 문제가 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뒤에 넘어가도 계속 뭡니까? 무효 등기에 불과합니다. 흠은 계속 따라다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요까지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 친구하고 짜고 재산 빼돌렸는데 을이라는 애가 요거를 지가 등기를 해놨으니까 자, 요거를 뭡니까? 병한테 팔아먹고 다시 등기해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을이 병한테 이거 팔아먹을 때 야, 내 등기 무효다. 니 살래? 그래 나왔겠습니까? 야, 무효인데 한번 사볼래? 재밌는 일 벌어질 거야. 자, 이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건데 살래라고 했을 거고 이 사람은 뭡니까? 아, 이거 주인이 을 맞구나. 그리고 을 등기 자체가 유효겠구나 라고 알고 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살 때부터 아이고 갑을 사이에 통정 호의 표시 있는데 야 나도 한번 엮여갖고 복잡하게 만들어 볼까? 이런 인간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 얘가 알고 샀다라고 하면 야는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야가 모르고 샀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만약 모르고 샀는데도 이 등기가 여전히 무효여서 갑이 이 등기를 말소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병이란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을 구입할 때 불안해서 못 삽니다. 그러니까 야하고 살 때 야는 분명히 지한테 불리한 거 얘기 안 할 거다라는 겁니다. 사고 등기해놓고 또 보니까 이삿짐 다 풀고 나니까 이어 와가지고 자, 당신 등기부 봤지? 야 앞에 있는 내 봤지? 해가지고 자, 얘가 와가지고 자, 이 등기 우리 통정 허위 표시 해가지고 했어. 해가지고 무효니까 당신 등기도 무효야. 그러니까 말소해. 자, 이래 돼버리면 거래가 완전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비록 앞에 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자, 병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실을 마냥 모르고 샀다라고 하면 야들은 뭡니까? 좀 보호를 해주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103조 반사회적인 행위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없었죠. 근데 여기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와 관련돼서는 공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지금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보는데 자, 이걸 하면 무슨 부작용이 생기냐라고 하면 선의의 제3자는 다 보호되는 줄 압니다. 이거 공부하고 나면. 그래서 야가 선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다 보호되는 줄 압니다. 근데 제3자가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 것은 규정이 있을 때입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에 막 보호되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은 요거 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이 아니라 선의 하렵이라도 보호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이든지 악이든지 불문하고 다 보호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시험 치기 직전에 제가 한 2개씩 자주 나오는 것들 위주로 해서 고래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공부는 하시되 선의의 제3자라고 해서 항상 보호되는 건 아닙니다. 규정이 있을 때만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부동산 이중매매 할 때 보셨으니까 선의의 전득자는 반사회적인 이중매매에 기한 부동산 이중매매의 제2매수로부터 선의의 전득자는 보호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규정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 오늘 뭐 한꺼번에 다 봐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요거 선의의 제3자에 해당이 되면 자, 얘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취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보호가 되기 위해서는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예, 요거를 이제 분석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자, 그럼 요거는 우리 교재 어디 보시냐라고 하면 자, 옆에 보니까 양괄로 2번에서 제3자에 대한 효과에서 요래 나옵니까? 예, 그거 나오죠. 그래, 그거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선의, 동그라미 2번 제3자, 동그라미 3번 뭡니까?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에서 요래 나오죠. 자, 요것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는데 자, 그러면 제3자, 즉 을로부터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넘겨받은 병, 야는 선악불문하고 다 보호가 되는 겁니까? 선의인 경우만 보호가 됩니까? 선의만. 즉 악의는 보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선의인 경우 보호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얘는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가 되는가? 아니면 선의 외에 모르는 데 대해서 잘못도 없어야 되는가? 즉 무과실까지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즉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가 되는 겁니까? 즉 모르면 잘못이 있더라도 보호가 되는 겁니까? 되느냐? 아니면 모르고 모르는 데 대해서 잘못도 없어야 되느냐? 즉 무과실까지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3자는 선의이면 보호가 되는 겁니까? 무과실까지 있어야지만 보호가 되는 겁니까? 선의이기만 하면
왜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가 됩니까? 네, 규정이 없습니다. 그거 보니까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지 선의 무과실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조문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병이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 통정허위 표시가 있다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모르는데 얘가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해서 몰랐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병은 보호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자 왜냐하면 자 여기서 병을 따지는 거는 이것만 따지는 거지 이거는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안 따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것만 충족이 되면 다 보호된다라는 겁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그거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요게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된다라는 거 요건 왜 이러냐라고 하면 규정이 고려되어 있습니다. 선의 무과실의 제3자가 아니라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요래 되어 있기 때문에 무과실까지 필요한 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네, 자, 요거. 자, 그리고 그러니까 선의면 충분하냐? 선의 더하기 무과실까지 필요하냐? 뭐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선의이기만 하면 됩니다. 선의이기만 하면 무과실이 아니라 과실이 있더라도 야는 보호가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제3자가 선의, 악의라고 하는 것은 이마에 머리띠에 선의라고 써놨습니까? 아니면 배에 자, 옷 뒤집어 보면 난닝구에 선의라고 써놨습니까? 어디 써놨습니까? 어디에 선의라고 써놨습니까? 자, 그러니까 실제 선의냐 악이냐라는 거는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야가 머리띠를 둘렀는데 대한민국이라고 써놨다. 하는 선입니까 악입니까? 다행히 머리에 선의라고 써놓으면 아 야가 선이구나 인정하면 되는데 선희라고 써놨습니다. 그거 선입니까 악입니까? 자, 그래서 실제 선이냐 악이냐라는 거 이거는 우리 시험에 선입니까 악입니까 구별해 보세요. 그건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알고 있다 드러났다 이걸 다 증명이 된 상태가 전제가 되고요. 실제 사건에서는 야가 선인지 악인지라는 거 이거는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즉 우리 법정에 갔습니다. 법정에 병하고 갑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갑이라는 애는 야 우리 통정허위 표시했습니다 판사님. 그러니까 이거 자 병등기도 무효입니다 라고 주장할 거고 병이라는 애는 뭡니까? 저는 몰랐어요 주장해가지고 이거 유효다고 끝까지 주장할 거고 그러면 이제 판사는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놈의 인간이 선인 경우는 보호가 되지만 야가 악이면 뭡니까? 보호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야가 악이다라고 하면 지가 아이고 내 악인데요 라고 말하겠습니까? 사기꾼이 나 사기꾼입니다 라고 해서 판사 앞에 가서 말합니까? 그럼 판사 앞에 가지를 않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이냐 악이냐라는 거 이거는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증명이 돼야지만 아 야가 선이구나 악이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이 악이 이거는 누가 증명을 해야 즉 실제 사건에서 이거는 누가 증명을 해야 되는가 즉 병이 내가 스스로 선이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가 갑이 여기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게 증명의 책임 내지 입증 책임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증명인이 입증인이 말이 나오면 아 이거 실제 사건에서는 누군가 판사 앞에다 이걸 증명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 실제로는 민법 내용이 아니라 소송법의 내용입니다. 소송법의 내용인데 우리 민법 총칙을 할 때는 이게 왕왕 나옵니다. 근데 나올 때마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을 하나 딱 잡고 가죠. 틀 잡고 나중에 한 5월 달쯤 돼가지고 예외 2개를 제가 적어 드릴 테니까 고려 외우십시오. 일단은 기본 원칙만 아시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겠습니까? 무효겠습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했다. 그럼 아파트 분양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겠습니까? 무효겠습니까? 예. 계약을 했으면 계약이 생기는 게 원칙적으로는 생기는 게 원칙입니다. 자, 유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유효가 됨으로써 답답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라고 하면 을이 자, 이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10중 8구는 이 매매 계약이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하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불리하고 이 사람한테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만약 유효가 된다라고 하면 누가 깝깝해지겠습니까? 야가 깝깝해지겠죠. 그러니까 자, 요 사람이 자, 이게 우리가 계약하기는 했는데 이 계약이 나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니라 야한테 사기당했다. 혹은 야가 저 패가지고 내가 이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해서 요걸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나 강박에 관한 의사표시는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강착해서 사기 강박은 취소 사유인데요. 그래서 이거 갑이라는 애가 이거를 유효로 만드는 게 아니라 뭡니까? 무효로 만들면 자기가 불리한 입장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효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무효가 되려 그러면 즉 취소를 해서 무효로 만들려 그러면 뭐가 증명이 돼야 되는 겁니까? 사기당한 거에 증명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갑이 내가 사기당했습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을이 내가 사기 안 쳤습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입증을 해야 되는 사람은 상대방은 그냥 가만 놀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입증을 해야 되는 사람은 아무래도 부담을 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왜 속담에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판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입증 책임입니다. 자, 혹은 증명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 보면 갑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을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똑같이 도둑놈입니다. 원래 자 보십시오. 내가 불리한 거는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그 텔레비전 같은 거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뭐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기억이 잘 없는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기억이 잘 없다라는 거는 나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하고 관계없다. 그게 제일 좋은 말입니다. 내 안다 그러면 그건 악일 거고 모른다 그러면 뭡니까? 선일 거고 모른다 그러는데 나중에 아는 거로 드러나면 뭡니까? 그거는 그 괘씸죄에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라고 하면 사람 솔직히 저도 어제 일 기억 안 나는데요. 뭐. 그러니까 그거는 뭐 별로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상태에서 과연 증명은 누가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입증 책임은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파는 게 입증 책임 내지 증명의 책임이라고 했으니까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의 효력이 생기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이 효력이 생기면 답답해진 사람이 누굽니까? 사기친 놈입니까? 사기당한 놈입니까? 사기당한 놈. 이 사람이 뭘 증명하는 겁니까? 내가 사기당했습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취소를 해서 계약을 무효로 만들고 있으니까. 됐죠? 그러니까 사기꾼이 나 사기쳤습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입증 책임 내지 증명의 책임이라는 말이 나오면 원칙적으로 입증 내지 증명의 책임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지겠습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지겠습니까? 예, 무효 주장자. 어떻게든지 이거 무효로 만들어서 자기가 불리한 것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자, 야가 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자, 병이 선이냐 악이냐라는 것에 대한 입증. 자, 이거는 병이 자기 스스로 내가 선입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갑이라는 애가 계약에 무효를 만들고 싶으니까 갑이 병이 악입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누가 증명하는 겁니까? 갑이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거를 무효로 만들어야지만 뭡니까? 야등기도 무효가 돼가지고 빼들어 올 거 아닙니까? 말소를 해서. 이게 유효가 돼버리면 등기는 못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무효 주장자가 과연 누가가 될까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입증 책임 내지 증명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다가 이렇게만 써놓으십시오. 자, 선의에 대한 증명 책임이라는 말 나오죠. 그 뒤에다가는 자, 갑, 병 이래 쓰지 말고 무효 주장자라고 써놓으십시오. 혹은 뭐 무효 혹은 취소 주장자라고 요래 써놓으십시오. 결국 취소가 되면 무효가 될 거니까요. 그러니까 무효 내지 취소 주장자에서 무효 주장자라고 하나 써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자 누가 무효를 주장할지는 대충 아시겠죠? 네.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네. 그래서 야가 무효 주장할 거다. 자, 네. 그래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야는 결국 이거 안 뺏기려 그러면 유효가 되는 게 좋습니까? 무효가 되는 게 좋습니까? 유효가 되내야 돼야지만 안 뺏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무효 주장자는 이 사람이 아니라 지재산 찾아오기 위해서 야가 무효를 주장할 겁니다. 그래서 요 무효 주장자가 진다라는 거 요거 하나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요번엔 요겁니다. 자 제3자입니다. 제3자. 자 그러면 제3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라는 건데, 요거는 자 거기 칸이 개념하고 해당 여부에서 요래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죄송한데 교재를 조금 가시죠. 그러니까 교재 페이지만 그렇게 좀 페이지만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10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100페이지 보시면 우리 교재 100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동그라미 3번 나옵니까? 제3자 해서 나오죠. 그리고 기억 보시니까 자 선의의 제3자란에서 제3자란에서 요래 나오죠. 그 두 줄을 밑줄을 치십시오. 자 제3자란 당사자와 포괄성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 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를 밑줄을 쳐 놓으십시오. 그리고 요거는 자주 읽어보십시오. 자주 읽어보시고, 그리고 요거는 자 암기가 되면 제일 좋은데 어차피 뒤에도 제3자라는 말이 자주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틀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제3자는 통정허위 표시에 당사자는 제3자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당사자하고 포괄성계인 야가 누굽니까? 우리 포괄성계인 할 때 보셨지 않습니까? 상속인을 포괄성계인이라고, 상속인을 포괄성계인 요래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괄성계에서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이런 거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갑을 이런 사람하고 갑을의 상속인 야는 제3자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상속인은 당사자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포괄성계인을 제외를 하고 야들은 일단 빼고, 그리고 통정 허위 표시 자 요거를 기초로 새롭게 법률 관계를 맺은 자 기세 기초 여기에 근거해 갖고 새롭게 법률 관계를 맺은 자 야가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제3자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는 통정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롭게 법률 관계를 맺은 자다라는 거, 요거는 그림으로 그려면 아마 요래 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108조 통정 허위 표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통정 허위 표시가 나왔다. 그러면 제3자에 해당이 되려 그러면 자 B에 해당이 돼야 되는 겁니까? A에 해당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요거에 기초에서 새롭게 나와야 되니까 통정 허위 표시 있고 난 이후에 나오는 B에 해당되는 요 사람이 제3자에 해당이 되지, A에 해당되는 사람은 통정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롭게 법률 관계를 맺은 자입니까? 통정 허위 표시할 때 이미 존재하는 자입니까? 이미 존재하는 자입니다. 야는 제3자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확실합니까? 자 그럼 한번 보죠. 자 요서 한번 보십시오. 갑은 제3자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사자다. 안 된다. 을은 제3자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당사자다. A는 제3자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A. 제3자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A는 야들이 통정허위 표시를 하고 난 이후에 나온 자입니까? 통정허위 표시하기 전에 있는 자입니까? 그렇죠. 야들이 야가 자꾸 얘한테 달라고 하니까 뭡니까? 빼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아마 이래 될 겁니다. 자, 여기서 A가 갑한테 야 빨리 내놔 강제집행한다 막 위협하니까 뭡니까? 갑을이 에이 모르겠다 해가지고 짜고 요렇게 빼돌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3자에 해당이 되려 그러면 요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A는 제3자의 자 기초로 새롭게 나온 자가 아니라 뭡니까? 이거하고 관계없이 통정허위 표시하기 전에 이미 존재를 하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야는 제3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이번에는 병은 제3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통정 호의 표시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 갑을 사이에 통정 호의 표시가 있고 여기서 을이라는 애가 병한테 다시 팔아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제3자 해당이 됩니다. 되겠죠? 자, 요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3자와 관련돼서는 제3자의 개념 요게 힘들지만 자꾸 외우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읽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사자와 포괄성계인 빼고 그리고 통정호의 표시를 기초로 새롭게 기세 요래 되면 제3자다. 그리고 그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뭡니까? 요래 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까지입니다. 요까지 해놓고 자 그리고 자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야는 제3자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해서 고래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우리 교재 10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제3자에 해당되는 자라는 거 그거 나옵니까? 그거 나옵니까? 해당되는 예, 해당이 안 되는 예에서 자 1번부터 8번까지 1번부터 7번까지 그래 쭉 나오죠. 그래서 요것들인데 자 이거 다 외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험은 제3자에 해당이 안 되는 자가 나옵니다. 안 되는 자인데 일단은 뭘 체크를 하냐라고 하면 해당이 안 되는 자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자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라는 사람 나옵니까? 예, 요게 답으로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요게. 그래서 그거 하나 체크를 하시고요. 그렇게만 해놓고 딴 것들은 일체 손대지 마십시오. 손대면 안 됩니다. 나중에 골치 아파 죽고 싶으면 예, 손을 대십시오. 자, 그래서 제3자에 해당이 되는 거 안 되는 거에서 이런 게 나오는데 제3자에 해당이 안 되는 자를 자 하나를 밑줄을 채웠습니다. 그거만 지금은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해당이 되는 거는 나중에 요령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가가 아파. 아픕니다. 그러니까 야는 보호를 해줘야 될까요? 안 해줘도 될까요? 불쌍하잖아. 아프니까. 예. 그래서 자, 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웃고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가압류 등기를 마친 자, 뭐 가등기를 마친 자, 가압류 등기를 마친 자, 압류 채권자니 파산관제인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웃고 넘어가십시오. 그러니까 그거 체크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외울 게 아닙니다. 외울 게 아니라 그냥 뭐 많이 나오네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고 그리고 답은 가가 아프면 야는 보호받는 제3자인데 답은 이게 아니라 뭡니까? 해당이 안 되는 자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거 보니까 7개나 나오는데 이거 다 안 나옵니다. 답은 언제나 자 예를 들자면 상속인은 제3자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될 수가 없습니다. 상속인. 그래서 이게 답으로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주로 나오는 게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 채무자라는 게 나오는데 자 그것도 시험장 가면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 채무자라는 말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답은 뭡니까? 이래 끝납니다. 앞에 뭔지는 모르겠는데 찍 가다가 채무자 요래 끝난다. 아 야가 답이구나. 야가 예. 그러니까 100번 치면 아니다 10번 치면 예, 7, 8번 야가 답입니다. 그만큼 야가 자주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만 체크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제가 요거를 마무리를 한번 요거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쭉 보셨으니까 여기서 조금 지우고 갑니다. 자,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라는 거 요거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림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월달 이후로는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푹푹푹 막 넘어갑니다. 지난번에 보셨죠 해가지고 그냥 밑줄만 치고 막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쓸데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갑이 을한테
돈을 1억을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야가 채권자, 야가 채무자. B한테 1억을 빌려줬다 그러죠. B가 얘한테 1억을 빌렸다. 그래서 이제 얘가 갑한테 대해서 돈을 1억 빌렸으니까 얘한테 차용증을 하나 써준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1억 갚을게요 해가지고 차용증 하나 써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갑한테는 A라고 하는 채권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도 얘한테 1억을 빌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갑은 자신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친구하고 이거 빼돌렸다 뭐 이런 거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그래서 지금 자, A가 갑한테 대해서 1억 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즉 채권자인데, 또 마침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줘서 이렇게 차용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자, A라는 애가 갑한테 야, 네 어차피 받을 권리 이거 있네. 이거 내한테 넘겨라. 그러니까 채권을 내한테 넘겨라. 채권 양도해라. 내가 대신 가서 좀 받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제 야는 이제 꼼짝없이 이걸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 친구하고 짜고 자, 얘가 얘한테 채권을 차용증을 얘한테 줍니다. 그래서 아, 내가 얘한테도 빌린 돈이 있는데 얘한테 미리 줬다. 얘한테 핑계 대려고. 그래서 얘한테 채권을 넘겼다라고 해서 이렇게 넘긴 것처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시간적으로 볼 때 자, 갑이 B한테 돈을 1억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A라는 애가 갑한테 야, 네 B한테 돈 받을 권리 있네. 그거 내한테 넘겨라. 그래서 채권 양도를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갑이 지 친구하고 짜고 채권을 얘한테 넘겼다라는 겁니다. 을한테. 자, 되겠습니까? 그러면 통정허위 표시는 1번에서 통정허위 표시가 있는 겁니까? 2번에서 통정허위 표시가 있는 겁니까? 3번에서 통정허위 표시가 있는 겁니까? 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짜고 채권을 양도를 했으니까 여기서 통정허위 표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를 우리가 이래 부르지 않습니까? 가장 채권 양도. 매매를 통정허위 표시를 하면 가장 매매. 증여를 통정허위 표시를 하면 뭡니까? 가장 증여. 그래서 가장 이래 나오면 아, 이게 통정허위 표시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이 가장 양도됐다 혹은 가장 채권 양도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채권이 가장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라는 사람, 이 사람은 갑, 을, A, B 중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라는 사람은 갑, 을, A, B 중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을. 자, 다른 설 없습니까? 다른 견해. 자, 써놨네요. 야 찾아내보라는 겁니다. 채권이 가장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 그 채권의 채무자라는 사람은 이 사람 찾아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보십시오. 시간적으로 볼 때 B가 갑한테 돈을 1억을 빌렸지 않습니까? 차용증 써줬다. 그리고 난 이후에 A가 갑한테 자꾸 돈 달라고 하니까 자, 갑이 을하고 짜고 얘한테 가장 양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3자에 해당이 되려 그러면 여기서 통정허위 표시가 있으니까 어디에 해당이 돼야 되는 겁니까? 요 나오면 제3자에 해당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이 사람은 어디 나옵니까? 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는 제3자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사기당하는 기분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크게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도 생각나지도 않을 거고 뭐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도 기억이 안 날 텐데요. 뭐.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찍 가다가 답은 뭡니까? 찍 가다가 채무자 요래 끝나는 애가 제3자다. 자, 그래 생각하시고 그러면 보십시오. B, 이 사람은 제3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사람. B는 제3자일까요? 아닐까요? 왜 아닙니까?
당사자. 그 A는 제3자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당사자. 그럼 갑. A는 제3자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기초로 새롭게 나온 자가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제3자에 해당되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에 해당이 되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야로부터 이거를 뭐 양도받았다. 그래, 을하고 C하고 이래 되면 야는 될지 모르겠지만 요 그림에서는 제3자에 해당되는 인간이 한 놈도 없습니다. 자, 근데 어차피 시험장 가면 이거 기억 안 날 뿐더러 그래서 찍어야 됩니다. 찍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찍으려고 그러면 이거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앞에 뭐 헛짓으로 가든지 몰라도 채무자라는 거. 그러니까 야는 제3자가 아니다라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여력이 되면 이제 앞으로 자꾸 보시다 보면 채권이 가장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라는 말이 이제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몰라 3월 달에 시험 치든지 5월 달에 4월 달에 시험 치든지 말쯤 돼서 모의고사 칠 때 3월이나 4월 모의고사 중에 분명히 한 번은 나옵니다. 다음 중 통정 허위 표시에 있어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이 되는 것, 안 되는 것에서 분명히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해가지고 한번 찍어 보십시오. 그럼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됐죠? 자, 요까지입니다. 자, 됐고 마지막으로 자, 이제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인데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 그거 보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습니까? 대항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이런 그림 나옵니까? 그거 보니까 우리 프린트물 보십시오. 프린트물. 자, 프린트물 보니까 선의 받고 제3자 받고 대항하지 못한다 해서 나오죠.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 해가지고 그림을 요래 그려놨지 않습니까? 됐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선의의 제3자한테는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선의의 제3자가 스스로 무효 주장하는 건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항하지 못한다는 무효다라는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무효가 되면 야한테도 무효 주장이 안 되고 야한테도 무효 뭐 주장이 안 되고 똑같이 돼야 되는데 대항하지 못한다는 이 사람은 무효 주장이 안 되지만 이 사람은 무효 주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즉 병이 이렇게 등기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갑은 야 나랑 야 사이의 계약이 이거 무효다. 그러니까 네 거도 무효다라고 이런 주장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만 선의의 제3자가 스스로 뭡니까? 너들 이거 무효네. 무효네. 그러니까 야 등기 무효고 내 등기도 무효네. 말소해 줄게. 이거는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대항하지 못한다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항하지 못한다 의미는 요 그림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선의의 제3자한테는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만 선의의 제3자가 스스로 다른 자들한테 무효를 주장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예,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그리고 통정의 표시문 은리 갱의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십시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자 오늘 보신 내용이 요거 맞습니다.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라는 사실을 표의자가 알고 있는 경우도 비진이 표시하고 통정의 표시 요걸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고 있는 경우가 이제 착오인데 자 이건 솔직히 뭐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원수는 요거 뺍니다. 빼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해가지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거 보고 대리 보고 그리고 2월 3일 날은 가급적이면 민법 총칙을 그렇게 마치도록 한번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빨리 가면 뒤쪽 무효 취소는 그냥 몇 개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 되니까요. 하여튼 다음 시간에는 대리까지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마치도록 그렇게 진도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그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